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이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로는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의 어두운 면, 다크사이드에 대한 생각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좀 더 세밀히 들어가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예민함은 성격이죠. 예민함에 대해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감정이라 그랬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우울한 감정. 이 두 가지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를 바로 하면, 저는 이 어휘의 사용을 좀 일반 인식에서 바꾸고 싶긴 해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구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와의 구분이냐면 예민함과 신경질적인 것의 구분인데요. 둘 다 사람이 갖는 부정적 성격으로 인식될 때가 많은데, 쿤이 나왔네. 저는 예민함은 이제는 중립적 어휘 혹은 오히려 긍정적 어휘로 가도 되지 않나, 사람이 갖는 좋은 성격이 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뜻을,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면 부정적인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가지는 중립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한데, 요새는 많이 부정적인 어휘가 된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천천히 얘기해보면, 제가 이제 직업을 가진 지, 면허를 딴 지죠. 한 3년 정도 됐죠. 뭐 사실 남의 돈 번 거, 일한 거,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거는 훨씬 오래됐죠. 알바도 일이다, 직업 전선이다 라고 하면 10년 이상 된 거고, 뭐 어쨌든 남 돈 번 지는 좀 됐는데,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생기고 상사가 생기고, 또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심심하니?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또 요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예민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일에는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러고 제가 예민함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정의가 좋은 뜻이더라고요. 어떤 능력이 부각되어 있는, 쉬운 예시로 개는 후각이 예민하다, 사람보다 예민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건 후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디자이너의 감각이 예민하다, 이것도 아주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예민하다는 두 번째 뜻, 좀 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성격, 그런 걸로 인식할 때가 많아서 요거를 저는 좀 분리를 하고 싶어요.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일의 효율에, 능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신경질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새는 또 긁힌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잘 긁히는 사람인 거고, 예민한 사람은 사실 일이나 업무 환경에서 굉장히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내 친구가 예민해 이러면 거의 욕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친구랑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놀 때 예민한 거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에 MBTI론에 적용을 해보면 예민한 친구들이 또 놀거리 잘 정하고 좋은데 잘 찾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예민한 거 괜찮지 않나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표현은, 시작은 사람의 다크사이드라고 했지만 예민함은 다크사이드 아니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민함을 약간 예찬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사람의 감정 중에 정말 컨트롤하기 힘든, 모든 감정이 딥해지면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제일 못 벗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 저도 한때 많이 우울했던 때가 있고, 요새도 뭐 가끔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우울할 때 있고 한데, 또 저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함을 잘 털어놔요. 엄청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처럼 많이 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픔을 토로하면서 본인 마음의 아픔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우울하다, 뭐 심한 분들은 죽고 싶다, 진짜 살기 싫다, 이런 얘기 잘 터놓으시는데, 그런 상담 같은 진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막 해결의 단계들이 있겠지만 저도 병답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 스스로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공감이죠. 저도 그래 봤다, 아니면 제 가족도 그래 봤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겪어볼 만한, 있을 법한 슬픔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청 특이한 슬픔은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그렇게 아파봤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공감을 할 때가 많고, 요거에 넘어서서 약간의 의지가 있는 분들, 나 진짜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고 싶어, 이런 느낌이 나는 분들한테 하는 방법은 해결책 제시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극복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극복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복했대요. 사실 비슷한 환경에 있다가 극복한 사람들을 보고 동기를 얻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다른 많은 감정에 빠진 사람들, 화난 사람을 예로 들면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에게 저도 그렇게 화나봤습니다. 아니면 전 이런 일 당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해서 진정되거나 극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울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보통은 반응이 어떤 식이냐면 그건 나한테는 안 돼. 난 끝까지 우울해. 난 우울한 인간이야. 우울로 끝날 거야. 내 우울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 난 이미 우울에 잠식됐어. 이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다른 감정에 비해. 그러니까 우울의 완패선언을 이미 뇌가 해버려서 더 이상 뭔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는 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찰하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제가 우울에 빠졌을 때 엄청 무기력하고 뭐를 해도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이건 해결책이 도저히 있는 건가 싶고 이런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울이란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요새 많아요. 약간 곁길로 새서 우울을 해결하는 방법에 위로가 있잖아요. 공감도 위로고 해결책 제시도 위로일 수 있고 다 위로인데 요즘 말로 T식 위로든 F식 위로든 정치에도 위로 방식이 나뉘어서 갖다 붙이던데 어쨌든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 청소년기 20대 한 초까지는 어떤 류의 위로가 세상에 많았냐면 다 괜찮다는 위로. 어떻지만 괜찮아. 너 괜찮아. 열심히 했어. 이런 어화둥둥. 잘했어. 괜찮아. 문제 없어. 너 잘했어. 좋아. 상태 좋아. 괜찮아. 이런 위로가 진짜 많았어요.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도 그런 책들. 따뜻한 일러스트 표지에 들어가 있고 제목도 되게 길고 어떠해도 괜찮아. 어떤 거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되게 따뜻한 말, 뭔가 어루만지는 말 이런 게 위로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또 코로나 정도랑 코로나 이후로 동향을 보면 약간 방송인 서장훈님의 스타일, 전 농구선수 서장훈님처럼 괜찮다는 말이 뭐가 도움이 되니? 아니면 즐기면서 어떻게 하니? 성과를 내야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의지를 가져야지. 열정을 가져야지.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런 류의 위로가 또 트렌드처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그래요. 이제는 어와둥둥 괜찮아는 또 잘 안 해주더라고요. 힘든 사람한테 너 그래봐야 니만 손해야. 이런 반응이 요새 또 많아졌어요. 이런 게 또 우울을 대하는 자세기도 하잖아요. 위로는 우울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울을 대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다. 정답은 아직 모르지만 정답을 향해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그래서 요새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이, 물론 저는 이제 치아나 입 안에 아픈 걸 도와주는 의사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건 꼭 환자만이 아니라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의 우울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감정을 대처하는 방법. 누군가는 그냥 잘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상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방법 중에 나를 찾는 선택을 한다면 나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영상을 한번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진 않지만 요새 두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민함이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우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우울 참 다 싫다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 스스로도 나 우울할 때 다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극복하는 거지? 이런 생각. 각자의 경험담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또 첫 번째 얘기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예민함이 일의 능률이 아니다. 다정하고 친절하면서 일의 능률이 좋은 사람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살짝 짚자면 핀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의 능률이 높음을 어떤 성향적인 거를 예민함이라는 긍정적 어휘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분이 가진 불친절함 말고, 불친절한 건 신경질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굉장히 위트 있고 친절하고 한데 본인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내시는 거의 최상위 동료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9r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